뭐 소박이라고 달겠어요. 우리야 노동자니까 계속 어떻게 일을 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다른 거는 소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10대) 이하 독감이 급증해 병원마다 북새통입니다. 관련 의약품도 품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확을 포기한 배추로 만든 반값김치, 충북의 못난이 김치가 뜻밖의 인기입니다. 마트는 물론 해외로도 진출합니다. 지난해 제천의 한 광산에서 노동자가 돌연 질식 사망한 사고를 조사한 정부가 발파 과정의 유해가스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광산 사고에서 붕괴나 매물만큼 위험한 게 질식입니다. 청정 에너지 수소를 선점하려는 전 지구적 노력이 치열합니다. 수소를 가정용 연료로 상용화하기 시작한 호주의 사례를 둘러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동안 뜸했던 독감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많아 소아청소년과가 북새통입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소아청소년과. 아침부터 진료를 받으려는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예약해도 기본 대기 시간이 30분. 예약하지 않으면 1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부분 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방문하게 됐어요. 대기 인원이 좀 많았어요. 하루 평균 전문의 1명이 보는 환자 수가 100여 명. 이런 현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독감 유행 정도는 지난달 내내 주마다 증가했는데 1000명당 39.9명으로 질병관리청이 정한 유행 기준인 4.9명을 크게 넘었습니다. 특히 7에서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환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지난주 7에서 12세 환자는 1000명당 98.1명, 13에서 18세 환자는 86.1명으로 다른 나이대보다 최대 90배 이상 많았습니다.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독감 환자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고 12월 말에는 열 나는 환자의 50% 이상은 다 독감이 나오고. 코로나19마저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주에 5,000명까지 떨어졌던 신규 감염자 수는 증가세로 접어들며 지난달부터 1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가 됐고 사람들 간의 만남도 자주 많아졌고 이런 요인들이. 덩달아 빨간불이 켜진 건 의약품 수급입니다. 가뜩이나 원자재 수입 문제를 겪고 있는데 독감에 코로나19까지 유행하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처방약은 물론 해열 진통제와 기침 가래약 등 일반 약도 줄줄이 품절입니다.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충분한 양은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반 감기약도 저희도 많아봐야 한 달 이내 재고밖에는 좀 확보돼 있지 않죠. 방역당국은 독감 예방접종은 물론 코로나19 개량 백신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수확을 포기한 배추를 이용해 국내 김치 가격의 반값으로 만든 충북의 못난이 김치가 인기입니다. 해외로 수출되고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되는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가격이 저렴한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을 충북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충청북도가 첫 출시한 못난이 김치입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확을 포기한 배추를 싼 값에 대량으로 사들여 못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출시 가격은 10kg에 29,000원으로 유통비용을 고려하면 3만 원 후반대에 판매됩니다. 중국산 김치보다는 2배 넘게 비싸지만 국내 김치 판매가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싼 가격에 충청북도가 품질을 보증하면서 판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100톤을 사들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수출도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마트 24곳에 10톤이 팔렸고 베트남과 미국 LA에도 수출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한 게 20톤인데 한 달 만에 판매량이 161톤으로 늘었고 위탁에서 김치를 만드는 공장도 한 곳에서 7곳으로 늘었습니다.
예상보다 인기가 높아 충청북도도 배추 2,500톤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수매해서 지금 저온 창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약 100일 정도 그 배추를 이용해서 김치를 만들 수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해 수확을 포기하는 농산물이 많다면서 못난이를 다른 농산물로 확대해 충북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은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이 도매와 소매를 거쳐 소비자에게 가는데 충청북도는 공공인력을 활용해 직접 수확하고 유통 단계를 줄여 싼 값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도가 여기서 돈을 1원도 남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유통에서 나오는 마진이나 이런 것을 전부 농민들과 도시의 소비자한테 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충청북도는 못난이 김치를 판매할 해외 유통망을 구축해 화장품과 식품 등 다른 제품들도 함께 수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증제를 도입해 중국산 김치 대신 못난이 김치를 파는 식당에는 인증 마크를 부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최근 마무리된 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과 관련해 수자원 공사를 규탄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자원 공사가 지역 주민이나 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우려를 밝혔습니다. 또 송수관로 매설 구간 독점에 따른 개발 제한과 시민 불편 해소 방안, 과잉 규제 완화, 지역사회 수익 환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나영석 예능 PD가 충청북도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나 PD는 청주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출향민으로 충청북도 1호 고액 기부자가 됐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돌려주는 제도로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할 수 있습니다. 옥천이 고향인 아이돌 이미주 씨를 비롯해 기업인과 대학 교수 등 각 시군 출향민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산 사고는 붕괴나 매몰만큼이나 위험한 게 바로 질식 사고입니다. 지난해 제천 석회석 광산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을 추적해보니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이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발파에 쓰인 폭약을 유해가스 발생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천해안 석회석 광산,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쓰러진 직원 2명이 차량에 실려 나갑니다. 직원 1명은 무사히 회복했지만 다른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석회석 광산에서 난 국내 첫 질식 사망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갱도 입구에서 지하로 수직 200m 깊이로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뒤늦게 측정한 결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 30ppm의 10배가 넘는 427ppm이나 검출됐습니다. 사고 당시 농도는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 개소에 유해가스 농도가 평균치 이하인지 광산안전관리 직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한 거죠. 일산화탄소의 출처를 추적한 안전보건공단은 발파 때 널리 쓰이는 폭약을 지목했습니다. 중장비 이제 수량이라든지 발전기 동력원이라든지 일산화탄소가 이제 그 발생되는 수 있는 원인을 계속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재해하고 연관성이 높은 부분이 이런 초기 폭약에 의한 발파라고 이야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파괴력이 큰 만큼 유해가스량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환기 시설은 미흡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보조 선풍기를 설치해뒀고 공기가 흐를 수 있게끔 뚫는 통기공도 부족했습니다. 충분히 환기되지 않은 발파 현장에 사람을 들여보낸 겁니다. 폭발 현장에 그 가스를 흡입할 수 있는 상태로 작업자가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광산안전법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산자부는 현장 안전책임자와 개발 업체 등에 대해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추가 현장 안전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새해 탄소 중립을 위한 신년 기획,
1.5도 생존의 기로 시간입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에서는 수소가 가정 상용 연료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를 선도하려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각종 시도도 치열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4,000km의 파이프라인으로 서호주 전역 80만 곳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청정에너지인 수소도 공급합니다. 기존 천연가스의 최대 10% 정도를 혼입해 2,700가구에 상용연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수소의 생산과 상용화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만든 청정에너지 혁신허브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에코라는 업체는 전통적으로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전력회사입니다. 하지만 기존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자체 소비 전력을 충당하고 그린 수소도 이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듭니다. 메탄 발생을 줄여 탈탄소에 기여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100% 그린 수소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What's driving us the most is the desire of our customers. So our customers require energy that is low in emission. And although in Western Australia natural gas is already half the emissions of grid-supplied electricity, customers are still demanding that a further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지난달에는 포테스큐 메탈스 그룹과 함께 서호주 최초의 그린 수소 충전소를 개소해 수소차 시대도 열었습니다. Areas that we see as a real opportunity is, for instance,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So for utilising for heavy haulage vehicles, so things like trucks, buses and rail fleet, where it is very hard to electrify using battery technology alone. Batteries make the vehicles very heavy, which then reduces the amount of weight that they can carry for doing their tasks or people that they can carry for a bus. 서호주 지방정부는 2030년까지 화력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으로 수소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한 해 400만 톤 수소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원전 약 8기가 생산하는 양에 해당합니다. 금전적 투자도 있긴 하지만 주로 산업단지를 마련해 공동 인프라를 짓고 숙련된 노동력을 지원합니다. The aim with the hydrogen hubs is that the government will be in a position to make sure that there's facilities available like a port, industrial land, hydrogen pipelines to support a number of different industry players. 수소 수출을 국가 중점 사업 중 하나로 꼽은 연방정부는 특히 수소 중에서도 재생에너지로 수분해야 하는 일명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At one point, some years ago, the thinking was blue hydrogen would be the bridge between grey and green hydrogen. Developers have been surprised with how fast some of the technology costs are changing, and so green hydrogen seems to be where they're going now. 지금 이곳 서호주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정부 모두 탄소 배출 없는 사회를 언젠가는 올 장밋빛 미래가 아닌 당장 몇 년 뒤면 맞이할 현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보훈군이 도내 최초로 외국인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훈군은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와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상반기 중 예산을 편성해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군 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체류 등록 90일을 초과한 만 0세에서 5세의 외국인 아동에게 28만 원에서 51만 4천 원까지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괴산군과 보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센터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농협과 협력해 장기 고용이 어려운 소농에 일일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괴산군과 괴산농협은 오는 4월 외국인 근로자 30명에게 성불산 산림문화휴양관을 숙소로 제공하고 사전에 인력을 요청한 농가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공무원 37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청주 불법 마사지 업소 성매매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